배열. 배열도 다 알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타입,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 오늘 보는 게 배열. 그리고 다음에 볼 게 문자열과 열거형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는 기존의 다른 언어에서도 쭉 봐왔던,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되는 게 자바에서 배열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 C++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익혀야 되겠고, 또 배열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이 있으면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복합 타입이에요. 복합 타입. 그래서 복합 타입의 반대말은 원시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타입이고, 복합 타입은 값을 여러 개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배열은 같은 종류를 여러 개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를 여러 개 유지할 수 있고,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0명의 학생을 성적을 처리해야 된다. 정수 40개를 정해 써야 된다. 프로그램 안 해. 저렇게 프로그램 못 해. 그리고 저 40개를 평균을 내려 그러면 프로그램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근데 배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 갖고 개별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얘네들 각각을 접근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을 접근할 때 우리가 색인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에서 배열을 대부분 제공하는데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열은 동질 구조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타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같은 타입을,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C에서 문자열. C에서 문자열은 문자들의 배열이죠. 근데 맨 마지막엔 뭐가 있어? C에서는 널 문자가 있죠. 그 널 문자랑 나머지 문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자들은 데이터고 마지막에 있는 널 문자는 끝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 정수 배열에서도 1차원 배열에서 첫 슬롯에 개수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 좋은 점은 사이즈라는 변수를 굳이 하나 더 안 유지해도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색인이 언제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질 구조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지 논리적으로 동질 구조는 아닐 수도 있다. 그거 잠깐 알아두고, 요소들 간의 순서가 존재하고요. 그 순서 때문에 요소들은 그 위치에서 접근되는데 색인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겠고, 색인은 0부터 시작해요. 이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 위치, 주소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0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열의 용량, 크기, 요 2가지가 있는데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용량은 그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요소들의 최대 개수를 용량이라 그러고, 항상 그 용량만큼 데이터가 저장이 안 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이즈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크기와 용량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컴파일 시간에. 그러니까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하는데 자바는 약간 차이는 있긴 있지만 컴파일 시간에 정해지가 되겠고, 배열의 용량은 해당 자리에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가 이제. 동적 배열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적 배열도 용량을 늘릴 때 그 위치에서 늘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위치에서 더 큰 걸 확보해서 복사해서 쓰는 거지, 그 자리에서는 용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열에서 중요한 특징은 임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요소를 접근하든지 간에 걸리는 시간, 소요된 시간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료 구조도 배우고 있으니까 임의 접근에 반대되는 개념은 순차적인 접근이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연결 구조라는 애들이 있죠. 그 연결 구조는 헤드부터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연속된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거나 띄어져 있으면 주소 계산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접근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인을 뭐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바에서 배열의 선언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요게 이제 배열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배열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는데 자바는 주로 여기다 붙여서 써요. 여기다 붙였어요. 원래 타입과 관련돼 있죠. 배열, 정수 배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게 더 타입을 모아서 쓴다는 측면에서 이게 더 나아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다른 타입과 마찬가지로 생성돼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배열이 생성된 건 아니에요. 배열을 가리킬 색인을 하나, 아니, 색인이래. 주소를, 참조 변수 하나 만든 것 뿐이지, 배열 자체를 생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열을 생성하려면은, new를 씁니다. new. 그래서 자바에서 배열은 new를 씁니다. new는 뭐랑 똑같아요? 정적이에요, 동적이에요? 동적이죠. 그래서 자바에서 모든 배열은 동적 배열입니다. 정적 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C에서는 int n, 10, void f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n이라는 배열은 어디에 생겨요? f의 스택 공간에 생겨요. 그러니까 f를 위한 공간에 배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이런 게 없어. 항상 void f int n equal new int 10 이렇게 되면 스택에는 뭐만 있어요? n이라는 변수만 있고 배열은 어디가 있어요? 힙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배열이 동적 배열입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겠고, 생성을 동시에, 선언과 생성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배열은 기본적으로 초기화됩니다. 기본값으로. 기본값은 뭐냐? 0에 해당됩니다. 0. 기본값이 자동 초기화된다. 배열을 생성할 때도 타입을 쓸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는 얘가 안 되고, 쓸 때는 얘를 안 쓴다. 그리고 자바는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얘기했지만 자바에서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합니다. 객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뭐가 되냐면은 용량이 0인 배열이 가능해요. 용량이 0인 배열이 가능하다. 용량이 0인 배열은 어디다 써먹을까? 용량이 0인 배열을 어디다 써먹을까? 배열을 동적 배열이니까 자바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돼요. return n. 여기서는 return n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얘는 여기 있다가 사라지니까 반환할 수가 없어요. 주소로도 반환하면 안 돼. 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얘는 항상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할 때 반환할 게 적절하지 않아. 배열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럼 뭘 반환할 수 있을까? 배열을 반환하지 않고 너를 반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를 반환하는 대신에 뭘 반환할 수 있다? new int 0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용량이 0인 배열을 반환해. 그럼 받아서 반복문으로 돌린다. 그럼 반복문이 돌아가? 안 돌아가겠죠. 그럴 용도로 용량이 0인 배열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용량이 0인 배열이 존재한다. 자바에는. 그 다음에 동적 배열이니까 여기서도 C에서는 이거 안 되죠. 여기다가 size 이렇게 해서 변수로 용량을 지정할 수 없죠. 못해. 왜냐하면 여기에 만들어질 거는 컴파일 시간에 크기를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동적 배열이면 C에서도 저게 되죠. 그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용량을 변수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앞에 좀 설명드렸지만 객체로 처리되기 때문에 렌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어요. 렌스라는 걸로. 그럼 이 렌스는 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럼 얘의 타입은 뭘까? 여러분들이 배열을 만든다 그러면 얘는 어떤 멤버가 돼요? 퍼블릭 파이널 멤버가 돼요. 스태틱 멤버는 아니에요. 왜? 각 배열마다 용량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스태틱은 아닌데 파이널이에요. 퍼블릭이고. 퍼블릭이니까 numbers.length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수정은 안 돼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데 스트링에서는 나중에 문자를 쓸 때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걔는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멤버를 제공하진 않아요. 제공하지 왜 안 했을까?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요. 가끔. 얘는 멤버인데 얘는 메소드로 해서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 배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스택에 있는 애, 함수 스택에. 얘네들은 다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힙에 있는 애들이에요. 힙에 객체로 처리가 돼요. 객체로. 그리고 여기 써있듯이 C++11부터는 이 std array라는 하고는 라이브러리 통해서 자바랑 유사하게 배열을 객체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쟤는 뭐가 달라질까? 요걸 쓰면 혹시 C++에서 기존에 이런 배열 대신에 얘를 쓰면 뭐가 달라질까? 얘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어요. 배열 이름이. 대입이 돼. 대입 오버로딩 해놓을 수 있을까? 대입이 돼요. 그리고 인자로 전달할 때 객체가 전달되니까 배열이 전달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용량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배열을 선언할 때 앞에다 파이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이널 붙이면 얘가 컨스트가 아니라 얘가 컨스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 n이 C에서는 이 n이 뭐야? 상수 포인터죠. 다른 데 가리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자바는 파이널이 없으면 넘버스가 요 배열을 가리키다 요 배열을 가리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 파이널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파이널 쓰면 요게 파이널이라는 거예요. 이 변수가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다. 원시 타입 배열 말고 객체 타입 배열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만 돼요. 실제 객체가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 객체를 5개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참조 변수 5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고 요 각각에 있는 항들은 요 값들은 기본적으로 널로 초기화된다. 널 값으로 기본 값이 0이에요. 원시 타입들은 정수는 0, 수수는 0.0. 캐릭터도 그냥 0 문자. 불리언은 뭘로 초기화돼요? 여기 뭐에 해당되는 불리에서 0이 3에 거짓이죠. 그래서 불리언 배열은 뭘로 초기화돼요? 폴스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제 우리가 생성할 때 초기값 목록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기값 목록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다 용량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C는 이게 돼요. C는 int n 10 0 이렇게 돼요. 용량이 0인데 초기값은 하나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알아서 있죠. 이렇게 되면 다 0으로 초기가 돼요. 여기 1 하면 다 1로
되는 건 아니고 첫째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근데 4번은 이게 안 돼요. 4번은 이게 안 됩니다. 4번은 초기값을 나열할 때는 용량을 쓸 수 없어요. 용량을 쓸 수 없으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도 생략했죠. 원래는 U studen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생략한 게 생략된 거죠. 생략된 건데 보통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는 얘를 안 써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4번은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는 용량보다 적은 개수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값 목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bar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bar을 왜 못 사용할까? 아, 바보. 이거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bar 하는 요거 갖고 판단해서 정수 배열이겠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아마 원시 타입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해도 될 것 같은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된다. 발은 초기값 목록 쓸 때 안 된다. 다차원 배열. 요걸 여러 개 쓰면 이제 다차원 배열 만들 수 있죠. 근데 뭐 3차원도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2차원이 거의 맥시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큰 차이예요. 자바의 2차원 배열은 이 모습이에요. C의 2차원 배열은 int n 33 하면은 9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연속 공간으로 확보돼요. 1차원 배열이든 다차원 배열이든 그 C는 연속 공간으로 확보를 합니다. 근데 얘는 객체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확보하지 않고 이런 모델로 이렇게 확보가 돼요. 연속적인 공간으로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쓸모는 별로 없는데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열의 크기가 다 다른 거지. 열의 크기인가? 행의 용량이 헷갈려. 열의 크기가 다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110 하면 이게 100개고 이게 10개짜리가 쭉 100개 있는 건데 각각마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얘는 5개, 얘는 3개. 근데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배열의 복사. 배열의 복사인데 자바는 얘네들이 객체들이다 보니까 객체 변수끼리는 원래 대입이 되죠. 그래서 자바 배열 깨지도 대입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입하면 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 모습. 만약에 이렇게 있다. A 이퀄 B.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원래 1, 2, 3, 4를 가리키고 있었죠. B는 4, 5, 6, 7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A 이퀄 B 하면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온 거니까 요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쓰레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 변수끼리 똑같은 타입의 배열 변수끼리는 대입할 수 있다. 근데 대입한다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일로 복사되는 건 아니에요. 복사되는 건 아니에요. SCD 어레이는 복사되게끔 대입 연산자를 제정해 놨는데 얘는 대입 그게 아닙니다. 참조 변수에 그냥 대입하게 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 배열을 복사하고 싶으면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ays라고 하는 utility 클래스가 있는데 배열을 처리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예요. 여기에 스태틱 메소드 많이 있어요. 배열을 처리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게 copy of입니다. copy of. 그러면은 얘를 복사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줘요. 근데 이 copy of의 특징은 뭐냐면 요 크기를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copy of는. 그래서 지금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하나 더 복사하는 거죠. 근데 얘가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될까? 곱하기 2가 되면 원래는 1, 2, 3, 4, 5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가 가리켜요. 그러면은 카피는 이렇게 복사를 해줘요. 요거는 다 0으로 초기화돼서 복사를 해줍니다. 두 배를 키운 거죠. 용량을. 줄일 수도 있어요. 2다. 그럼 요것만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피 어브는 용량을 좀 자유제죠. 복사하면서 새 배열의 용량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그거 대신에 클론을 쓸 수 있어요. 클론은 원래 복제할 때 쓰는 거니까 요 경우는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하고 싶을 때는 얘보다는 얘가 더 편해. 간결해요. 근데 용량을 좀 달리하고 싶다. 복사하면서 배열을 복사하면서 달리하고 싶으면 얘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일부만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코딩해야 되는데 이걸 써도 돼요. 시스템 어레이 커피.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0번부터 카피에 있는 0번으로 요 용량만큼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복사할 때 복사할 게 많아요. 배열을 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요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써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열을 복사하는데 똑같은 크기로 복사한다. 똑같은 용량으로. 예. 용량을 달리하고 싶다. 원래 배열이 있는데 다른 배열의 일부만 이쪽에 일부한테 어디 복사하고 싶어. 그럼 요걸 활용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코딩 하든가. 배열의 선택식. 이거 다 아는 거죠. 요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색인을 벗어나게 되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이거는 논리 오류죠. 논리 오류고 실행 시간 오류고 극복해야 되는 오류예요. 프로그램 수정해서. 그래서 0부터 용량 마이너스 1까지 써야 되고 실제로는 0부터 크기 마이너스 1까지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바에서는 항상 중첩 배열이기 때문에 용량과 크기가 같도록 프로그램을 용량과 크기를 늘 일치시킵니다. 우리가 배열을 쓸 때 학생 성적을 처리해요. 근데 학생이 한 분 반이 15명에서 100명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편차가 비교적 크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튜던트 해가지고 C 같은 경우에는 100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낭비가 심하니까. 이때는 뭘 써요? 동쪽 배열을 쓰겠죠. 뭐 C C뿌리인지 뭐 C인지 new student 뭐 그때 15면 15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는 늘 이런 형태죠. 그래서 자바는 늘 이렇게 student s equal new student size 뭐 이렇게 현재 필요한 것만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늘 항상 동쪽 배열이니까. 그런데
월별 로그를 만든다. 그럼 월별 로그면은 매월 일수만큼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공부한 시간, 내가 매일 운동한 시간, 뭐 이런 걸 기록한다. 그러면은 뭐 int days 해가지고 30일. 왜? 이 경우에는 최소 28이고 최대 30일이죠.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별로 편차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어차피 동적 배열이니까 이 경우에도 int days equal new int 여기다가 딱 맞는 값을 넣어서 쓰게 됩니다. 항상 동적 배열이니까. 그러면 용량하고 크기를 늘 일치시켜서 쓸 수 있어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치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후 보통 C에서는 배열을 전달할 때 배열만 전달하지 않고 뭘 전달해야 돼요? 크기나 용량을 전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함수에서는 이거를 별로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식으로 프로그램을 세우면 크기를 모르니까 여기서는 얘가 배열인지 정수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배열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자바는 대부분 이렇게 있어요. 크기를 안 보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용량하고 쓰겠다는 거예요. 자바에서 라이벌에 보면 배열을 봤는데 크기나 이런 걸 안 봐서 이게 뭘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받는 배열은 크기와 용량이 같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쓸 때 크기와 용량이 같으면 C++와 마찬가지로 크기 정보를 써요. 근데 자바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동접되니까 크기와 용량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게 자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이 동적 배열이고 그렇죠.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한다. 배열의 인터전달. 자바에서는 배열도 객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전달하나 스튜던트하는 학생 객체를 전달하나 차이가 없어요. 전달되는 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전달되는 건 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달돼? 요 값이 여기로 전달되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자바에는 인재 전달 방식이 몇 가지 있어? 하나밖에 없죠. call by value밖에 없어요. 요 값이 여기로 복사가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웠죠. 객체를 call by value로 전달하면 참조 변수를 call by value로 전달하면 가리키는 걸 통해서 얘를 수정하면은 얘도 영향 줘 안 줘? 여기서 A, 2, 10 하면 여기 출력이 어떻게 될까? 1, 2, 3,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1, 2, 14가 나오겠죠. 요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을 보냈는데 여기서 학생 이름 바꿨어. 그러면 실제 저함수 종료되고 나서도 학생 이름이 바뀌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체는 뭐야? call by value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봤자 만들고 B에 A를 전달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F1에서 B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 이퀄을 B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가리키다가 뭘 가리켜?
이렇게 가리키죠.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바에서. 자바에는 스택에 있는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자바는 콜 바이 밸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더라도 얘한테는 1, 2, 3, 4 출력되는 거예요. 영향이 없어요. 이 A가 다른 함수에 전달해서 얘가 바뀌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다차원 배열도 1차원 배열도 같은 방법을 전달. 다차원을 전달해나 1차원을 전달해나 늘 어때? 똑같이 참조 변수 하나만 전달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로 인식되지만 C에서 여기서는 인식 안 되는데 자바에서는 다 이게 배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바에서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켰으면 함수에 전달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서 올바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배열을 항상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절대 이런 메소드에 전달해가지고 2배로 용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어떤 함수에 전달해서는 바꿀 수 있나 없나요? 못 바꾸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이제 부족해. 더 데이터를 넣고 싶어. 그럼 용량을 늘려야 되죠.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은 함수를 보내서 늘려봤자 복사하고 얘를 다시 반환해주지 않고는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블 더 사이즈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뭐예요? 뭘 쓰는 거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피 오브 쓰시면 돼요. 카피 오브는 알아서 2배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차원 배열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배열에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 4번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건 전제 모르겠어요. 배열의 용량만큼 반복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열에 내가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용량만큼 유지하지고 있지 않아? 그럼 얘 쓸 수 있어 없어? 얘 쓰면 안 되겠죠. 얘는 무조건 항상 컨트롤해요. 배열의 용량만큼 컨트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바 5에서 얘기했지만 자바 8이라면 이렇게 반복문 없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내부 반복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생각합니다. 지금은 요거 잘 보시면 되겠고. 이 원시 타입만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입에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요 내부적으로 요 변수에 하나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lement equal 1 하면은 이 데이터가 다 1로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냥 매번 element 값만 1로 바뀌는 거예요. list i 값은 안 변하는 거예요. C부분은 이거 할 수 있죠. C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땡땡 하면 돼요. C부분은. 근데 자바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for each 폼을 써도. 그런데
3조 타입이 되면 좀 달라요. 이렇게 되면 A.set5 하면 이 A나 리스트 I나 어떻게 돼요? 가리키는 객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요 엘리멘트와 리스트 I는 서로 다른 애예요. 근데 얘는 리스트 I나 A나 둘 다 뭐야? 참조 타입이야. 포인터야. 똑같은 포인터니까 A.set5 하면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되면은 모든 A의 객체의 저 발값이 뭘로 바뀌어요? 5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객체 배열하고 원시 타입 배열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반복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 쓸 수 있어요. 스택에서 쓸 수도 있고 큐에서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 이 포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포문을 꼭 써야 될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요 형태를 못 쓰고 옛날 방식 요 형태를 써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용량과 크기가 다르면 옛날 방식 써야 되겠죠. 여기에 리스트 렌스가 아니라 사이즈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용량과 크기가 다른 경우. 모든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 용량과 크기가 다른 거고. 처음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닌 경우. 거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죠. 거꾸로 가려면 for int i는 size -1에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려면 안 돼.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 뭐 찾아라. 몇 번 색인이 있는지. 그럼 색인이 알아야 되죠. 여기서 색이나 필요한데 여기다가 카운트 값을 넣어가지고 카운트하고 있으면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색인이 필요하면은 그냥 옛날 방식 쓰세요. 그 다음에 또 특정 요소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엘리멘트를 수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개의 복합 타입을 병행으로 방문해야 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일까? int a, int b가 있어요. 얘도 똑같아. 용량은 똑같아. 근데 a, b가 같은지 보고 싶어. 그러면 for int n a 하면은 뭐만 반복돼? a만 반복되죠. 우리는 근데 뭐가 필요해야 돼? a도 반복되고 b도 같이 반복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nt i는 0부터 i는 a.length i++ 해가지고 뭐 if ai doesn't equal bi면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 그러니까 하나만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책임 가지고 반복해야 될 때는 이 전통 포문을 못 쓰죠. 전통 포문은 뭐만 반복돼? 하나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m만 하나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수 배열인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새 포문으로 포리시 포문으로 할 수 있어 없어? 모든 요소 합 구하기. 할 수 있죠. 가장 큰 값 구하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특정 값의 위치 구하기. 얘는 못해. 왜? 색인이 필요한 거지. 차점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물론 새 폼으로 할 수 있는데 바보 같지 그러려면. 또 색이나 어차피 또 써야 되는 거죠. 문자 배열과 문자열. C나 C++에서는 C++는 좀 다른데 C에서는 문자열과 문자 배열이 별로 차이가 없죠. 문자열 자체가 문자 배열로 구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바나 C++ 되면
문자 배열과 문자열은 되게 달라요. 그쵸? 문자 배열은 캐릭터 어레이가 되겠고, 문자열은 뭘로 처리해요? 스트링이라는 객체 타입을 처리해요. C++도 스트링이라는 객체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죠. 그래서 얘랑 얘는 좀 다른 거다. 특히 자바는 문자열 경우에도 뒤에 널 문자를 넣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문자열과 문자 배열이 동일한 타입이었어요. 끝에 널 문자가 있다는 것만 빼고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C++이나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별도 클래스 타입이 있다. 그 두 개가 다른 거다.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는 가변 인자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에서. 그러면 요 max라는 함수는 빵 개를 줘도 불러지게 되겠고 여러 개를 줘도 불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전달해도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 max를 보면 이 max는 여기에 개수가 몇 개 오든지 간에 뭘 찾아줘요? 여기에 있는 최대값을 찾아주죠. 찾아줘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이 안에서 구현할 땐 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면 뭘로 처리하고 있어? 리스트 렌스, 리스트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배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지만 요 안에 코딩을 할 때는 배열로 처리한다. 근데 요 경우 보세요. 요 경우 보면 여기에 빵개 이렇게 줬을 때는 뭘 하고 있어요? 예외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0개를 주면 0개를 줘도 가변 인자는 호출되니까 얘는 예외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예외 처리하는 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인트 하나 가변. 그럼 얘는 빵개 올 수 있어요? 빵개를 못 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는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는 전달이 안 된다. 왜? 마지막에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가변 인자를 쓰는데 빵개 때 예외 처리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를 더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이 max는 여러 개가 빵개가 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C++에서의 배열과 자바의 배열에서의 차이점. 자,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입니다. C++는 객체가 아니지만 C++은 10일부터는 요 std array라고 하는 라이벌을 통해서 원하면 객체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일반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C++에서는 배열은 주소 전달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에서는 해당 변수를 배열로 인식할 수 있고 별도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렌스 멤버 변수로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항상 크기나 용량을 전달해야 돼요. 배열의 이름은 수정가나 L밸류입니다. 그래서 배열 변수 간에 대입이 가능하다. 이 대입이 된다고 복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복사되는 건 아닙니다. 자바에서는 정적 배열 이름은 상수 포인터로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차원 배열의 공간은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고요. 각 열의 크기가 다른 2차원 배열을 자바는 만들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이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다차원 배열도 연속 공간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초기화 목록을 사용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용량을 지정할 수 없다. 즉 용량보다 적은 초기화 목록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C++는 그게 가능하죠. 초기화 목록에 제시한 요소의 개수가 배열의 용량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바의 모든 배열은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CNC 플러스는 정적 배열이라는 것도 있고 동적 배열이라는 것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배열을 생성할 때 변수를 이용해 용량을 지정할 수 있는데 CNC 플러스는 정적 배열은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바는 함수의 반환과 배열이 전달 가능하지만 CNC 플러스에는 정적 배열은 절대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여기보다 이제 여기 안 써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바는 항상 배열의 용량과 뭐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한다.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배열을 전달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우리가 쓸 때, 자바에서 배열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냐면 Array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배열을 출력할 때 뭘 출력했어요? Array toString이라고 출력했죠. 그럼 어떻게 출력돼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Arrays에 상당히 우리가 배열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배열인데 sort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사이즈 안 주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름차순으로 해요. 그럼 내림차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하시고 거꾸로 쓰시면 돼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뭐 할 수도 있는데 내림차순 원한다. 그럼 어떻게? 정렬해 놓으면 거꾸로 접근하면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소트 해가지고 일부 구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타입 쓴 거는 원시 타입들이에요. T라고 쓴 건 원시 타입이 아니에요. 원시 타입이 아닌 거는 비교 연산자를 줘서 얘를 소팅할 때 쓸 수 있는 비교 연산자를 줘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꾸로 하고 싶으면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 연산자를. 그 다음에 이진 검색. 근데 이거 쓰려고 그러면 전제가 뭘까? 요 배열이 뭐가 돼야 돼?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 안 돼 있으면 쓰시면 안 돼. fill, 요것도 가끔 쓰일 수 있어요. 채울 때. 원시 타입들을. 그 다음에 두 개의 배열을 비교하고 싶을 때. equals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arrays equals.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py 복사해 줄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요거 많이 쓰고 toString 출력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는 배열 가지고 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을 혹시 내가 만들어야 되나 하면 아니에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의 static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쓰기 싫다. 배열이 싫어. 그래서 C++에서는 배열을 안 쓰고 주로 뭘 써요? 배열 거의 안 쓰고 벡터를 써요. 리트 코드 보면 자바는 배열이 인자로 오는데 배열이 인자로 오는 메소드가 없어. 다 뭐로 와요? 벡터로 와요. 그러니까 벡터랑 배열이랑 별로 차이 없이 요즘은 C++ 프로그램 할 때는 거의 벡터를 써요. 그럼 자바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바에서는 벡터 대신 벡터를 안 쓰면 그러니까 배열을 안 쓰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array list입니다. array list. 얘는 저절로 용량을 늘려주죠. 배웠죠? 잘해보죠 시간에. array list 저절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열이라는 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연산이 어때? 좋은 연산이야? 나쁜 연산이야? add index. 이런 연산은 안 좋은 연산이죠. 그렇죠? 왜? 중간에 데이터를 넣으면 배열을 넣으면 나머지 뒤로 밀어야 되니까 ON이 돼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쓰면 맨 앞에 넣는 것보다 어디다 넣는 걸 위주로 프로그램해야 돼요? 맨 뒤에. 그런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보다 좋은 점은 뭐야? 다양한 연산들이 정의되어 있죠. 이런 걸 내가 직접 그냥 배열 써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다 만들어줘야 돼. 뭐 중간에 있는 걸 리무브하고 싶다 그럼 내가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되겠고, 또 이 어레이 리스트를 처리할 때 collections라고 하는 또 utility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레이 리스트를 소트하는 거, 뭐 여러 맥스 찾는 거, 민 찾는 거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